5월 9일 오늘 주간 국내 야구, 농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일단 어제는 경기가 없었고 그저께 수요일 주간은 승패 라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역배 많은 경기들 역배를 잘 잡아냈고 KT 한 경기가 좀 틀렸고 근데 이 경기 제가 쓰나미를 좀 너무 많이 의식해서 조합이 조금 아쉬웠다. 또 골라 가신 분들은 좀 맞았을 거예요. 이날이 6연승 도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하게 봤으면 되는데 제가 수요일 주간 쓰나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의식했던 게 좀 아쉬운데 이날은 제가 금액을 많이 낮추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또 표도 괜찮았기 때문에 골라가신 분들 괜찮지 않았을까 싶고요. 메이저리그는 그저께는 올킬 캔자 하나로 놓쳤고 어제는 올킬이었다. 어제 새벽 경기수 많지 않은 날 역시 뭐 변수가 좀 뜰 수 있는 날이긴 한데 반대 볼 수 있는 경기가 너무 없었다. 너무 없어서 정배 사이드로 들고 갔는데 뭐 성공적으로 잘 가져왔습니다. 네, 이런 전체 표, 조합, 추천 조합이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테디움 라이브 오셔서 후원을 해주시거나 테디움 방송국 영상 다시 보기 아무 영상에나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유튜브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. 따봉질 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국내 경기들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두산 NC 한번 보겠습니다.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타격감이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. 그죠? 최근 10경기에서 경기당 득점 5.1점. 홈런 개수가 작년 대비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용타 친구도 좀 기대치가 있고 최근에 방망이는 그런 대로 괜찮다. 괜찮다. 최근에 약간 저 양석환도 좀 부릉부릉하는 신호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. 근데 어, 실수 수비가 조금 믿음직스럽지가 좀 않고 불펜도 확실히 작년에 두산의 불펜은 아닙니다. 그죠? 불펜이 좀 매년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빠따감이 바짝 올라왔습니다. 그죠? 최근에 이제 원정을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들, 분위기적인 부분들이 뭐 좋을 수가 없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5할 승률은 맞춰놓고 있어요. 그리고 최근에 홈런도 엄청 나오고 있고 빠따가 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롯데전에 좀 시원하게 돌렸고 KT전에도 시원하게 돌렸는데 KT전에 12득점한 경기 빼고는 6-6으로 조금 좀 아쉽다.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. 그리고 투수력이 좀 괜찮은 KT 정도 만났을 때는 득점력이 아주 폭발적이지까지는 않았다 정도는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요. 다음은 이제 최승용 오늘 선발은 최승용인데 최승용 같은 경우에는 꽉 피칭이 좀 아쉽다고 했었는데 직전경에 좀 간만에 꽉 피칭을 한번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최승용은 좀 기대치가 있다고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리긴 했어요. 그렇죠? 2023년도에 워낙 잘했던 선수고 작년에 뭐 부상 때문에 뭐 중간 왔다 갔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올해는 뭐 시즌 출발부터 하니까 좀 기대치가 있다. 확실히 최승용은 약간 크로스 형태거든요, 이 선수가. 그래서 좌우 스플릿은 좀 어느 정도 좀 있을 만한 선수예요. 제가 이 선수 슬라이더가 주목이고 약간 크로스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지켜볼 만한 요소 같긴 합니다. 지금 스플릿을 많이 참고하기에는 시즌 초반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친구는 그래도 좌타자 쪽에 강점이 있는 스타일이 맞다. 약간 크로스 형태고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쓰기 때문에 이 좌우 얘기, 스플릿 얘기는 형들 저는 좌우 스플릿은 선발 투수나 타자들 기준으로 좌우밖에는 잘 안 보거든요. 뭐 요일 데이터 이런 건 전 별로 의미가 없고 그거는 약간 샤머니즘에 가까운 데이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수의 스타일이나 그쪽 타자들의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상승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. 근데 그런 거 있잖아, 형들. 특정 팀이 좌완 상대에 워낙 잘 친다. 또 우완 상대에 너무 잘 친다. 이런 것 있지. 그런 게 은근히 함정이야. 어.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애리조나가 작년에 좌완 상대 타율이 성적이 엄청 좋거든요. 엄청 좋은데, 그러니까 좌완이라는 거를 좌우완을 딱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잖아요. 근데 똑같은 좌완이라고 하더라도 스쿠바라고 패트릭 코빈이 오늘 맞대결을 붙거든요. 똑같은 자원이죠. 근데 똑같은 선수들이 아니잖아요. 그죠? 그걸 일일이 다 따지기도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그런 스플릿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요소 정도는 된다. 그러니까 참고를 하되 어느 정도 참고를 할지를 결정하는 게 그 선수의 그 사람의 데이터 해석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중요하다.
저는 선발 투수의 스타일의 좌우 스플릿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, 저는. 예. 스플릿 데이터는 저는 많이 참고는 안 하는데 요 정도는 좀 볼만하다. 그러니까 아무튼 최승용은 올 시즌은 기대가 되고, 좌타자 쪽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. 우 쪽엔 조금 아쉽다. 스플리터가 그런대로 먹힐 만한 선수긴 한데 우가 메인인 NC한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제가 상대 전적을 눌러봤는데 역시나 상대 전적이 조금 아쉬웠어요. 최근에 타격감이 좋은 NC라고 하면 조금 좀 위험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많이 터질 것 같진 않아. 최승용 기본적으로 구위가 좋은 구위형이라 가지고 뭐 구속이 엄청나진 않지만 공 끝에 힘이 좋은 선수라 약간 상성은 불리하나 개 터질 것 같진 않다 정도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. 신민혁은 일단 올해 피홈런이 많이 안 나오는 건 좋아요. 이 선수가 스타일이 뭡니까? 공을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. 약간 싱킹 무브가 있고 이쪽으로 휘는 체인지업이 좋단 말이야. 슬커는 좀 그냥 그렇고 그쪽에서 나오는 실투들이 좀 큰 거 많이 맞고 이런 타입인데 기본적으로 구위가 약간 뜬볼 투수기 때문에 피홈런 문제가 꽤 있는 선수예요. 근데 올 시즌 피홈런은 뭐 그냥 그래. 6경기에서 3개. 그렇게 하는데 지금이 그렇게 폼이 좀 좋은 시점이 아니다. 꾸준하게 경기별로 실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직전 경기는 1.2이닝밖에 소화를 못했고 이호준 감독이 그냥 확 내려버리더라고. 솔직하게 LC가 요즘에 좀 불펜이 좀 괜찮아지는 건 있지만 솔직히 불펜이 엉망이잖아요, LC. 그죠? 요즘에 좀 괜찮아. 근데 이것도 사이클이 있으니까. 근데 신미역을 내려버리고 결단을 내리는 걸 보고서는 좀 놀래긴 했고 실제로 그 경기를 이겼나 그랬을 거야. 음. 이게 투수 교체를 하면 소위 오픈빨이 있잖아요. 분위기를 끊어줄 수 있는. 이 경기 이겼어. 13대 4로. 오늘도 메이저에서 이런 경기가 하나 있었거든요. 보스턴 경기였는데 베오가 투아웃 1, 2루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선발 승 기회였단 말이야. 감독이 내려버리대. 표정 개똥 씹어가지고 다음 경기 태업할 것 같으니까 베오 나오면 다음 경기 반대 찍으시면 됩니다. 오바나. 베오는 오바 요정이죠. 아무튼 신민혁은 좀 그냥 그렇다. 근데 이제 피홈런에 문제가 있는 선수인데 두산이 작년 대비 작년에 홈런을 꽤 많이 쳤거든요. 잠시를 쓰면서도. 근데 올해는 조금 홈런 페이스가 좀 많이 아쉬워요. 양석환이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던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. 신민혁 같은 타입은 이제 잠시라도 좀 괜찮을 수 있는 타입이다. 선발의 기대치는 확실히 좀 두산이 좀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.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, 저는 뭐 신매역도 갑자기 짜잔하고 잘 던져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. 그 경기가 잠실이라고 하면 더더욱. 어쨌든 누가 봐도 이건 두산이 좀 나아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만은, 바닥 기대치는 NC고 상상적으로 최승용을 못 털어볼 만한 부분도 아니고 불펜은 솔직히 요즘 기준으로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저는 NC 여기에 8.5는 오버 보겠습니다. 언어바가 형들 오늘은 근데 조금 비 때문에 변수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일단은 비 오는 날은 언더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뒤에 잘리는 것 때문에 근데 특정 투수들이 비 오는 날 확 못 던지는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비 오는 날은 좀 언어볼 좀 안 건드리고 싶긴 해요. 저는 어지간하면 다음 경기는 스스지 기아입니다.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타격감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건 팩트인데 충격의 경기를 했죠 수요일 날. 이거를 뒤집히네. 이걸 뒤집히네 하는 경기. 좀 흐름을 좀 탈 수 있었던 최근에 기아였는데 이 경기를 이렇게 져버려가지고 팀 분위기에 좀 타격을 좀 줄만도 한 것 같아요. 너무 충격적으로 졌기 때문에. 스스지 최정이 돌아오고 나서 원정 6연전을 했고요. 이 경기에서 2승 4패로 좀 좋지 않았다. 근데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거는 최정이 홈에서는 일단 첫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, 오늘. 그래도 뭐 킹이즈백 홈에서 어떤 분위기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좀 나올 수는 있겠다 정도 생각이 좀 드는데 시즌 초반에 장점이었던 불펜에서의 문제들도 좀 드러나고 있고요. 박마이가 좀 그렇다. 그래도 홈에서는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방망이긴 합니다, 이제. 홈에서는 그래도 승률 5할 팀이니까요. 자, 오늘 선발들은 좀 기대가 됩니다. 앤더슨하고 올라오고 둘 다 기대가 되죠. 굉장히 구위형 투수들이고 볼질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 선수들인데 볼질 이슈가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구위 좋은 선수들이 볼질 안 하면 잘 던질 수 있어요. 커버에서는 딱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둘 다. 드류 앤더슨 정통 오버핸드 투수고 정통 구위형이고 이 선수가 아무래도 뜬볼 유형의 투수일 수밖에 없거든요. 정통 오버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에서는 조금 성적이 좀 아쉽기는 해.
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다. 올러는 기대가 돼요. 기대가 되는데 오늘 비가 오잖아, 형들. 근데 저번에 두산전에 5이닝 4실점 했거든. 이경이 이기긴 했는데 이날도 비가 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단 말이야. 근데 이날 못 던졌어요. 최근 기준으로 정확하게 이 경기만 못 던졌거든. 그래서 이게 조금 쎄해. 이게. 그리고 기아가 직전 경기 그렇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진 것도 좀 그렇고. 선발은 기대치는 비슷하나 올러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그날 내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기아를 믿고 들어가는 거는 리스크가 꽤 커 보이긴 합니다. 예, 저는 SS 역 보겠습니다. 역풀 8.5는 오바 보겠습니다. 다음은 삼성 LG. 삼성은 최근에 한화한테 쪼아 먹혔죠. 제대로 쪼아 먹히면서 지금 화가 좀 많이 나 있을 만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. 간만에 이제 홈으로 돌아오니까요. 예. 지금 5연패. 그리고 뭐 원정 바보 홈에서는 잘하는 이런 이제 삼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원정에서 이제 수입을 당했다. 제대로 쪼아 먹혔죠. 오늘 홈에 들어와서 이 분노를 분출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. LG는 최근에 조금 좀 분위기가 좀 다운이긴 한데 예, 그래도 요즘 좀 살금살금 좀 이기고 있어요, 그죠? 예, 저점 찍고 이제 바닥 다지기, V자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는 LG 정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. 최근 기준으로 빠따 적당, 불펜 적당. 올 선발은 아리엘 후라도가 나옵니다. 예, 후라도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제가 올 시즌 준비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 딱 그거예요. 작년에 2년차 시즌이었고 고척 홈런이 많이 안 나오는 구장에서 2년차에 피홈런이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 올 시즌 라팍에서 피홈런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5경기 피홈런이 5방이니까 좋은 흐름은 아니죠. 물론 이 5경기에서 2승 ERA가 1.97 이렇게 찍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게 좀 재수 없으면은 2점 3점 맞으면은 좀 경기가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은 해야 되겠다. 아무튼 이 라팍에서 피홈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이 선수는. 그렇다. LG전 상대전적은 꽤 좋은 편이긴 합니다. 좌우 별로 안 가리는 선수고 약점은 구위가 약간 약하다. 뭐 이 정도인 거니까요, 그죠? 약점은 이제 햄버거를 좋아한다. 배가 계속 나온다. 후라도는 근데 1년 더 계약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, 그치? 원래 용투들이 4년차, 3, 4년차부터 조금 맛이 가기 시작하는데, 배가 점점 나오고 있어가지고. 근데 얘는 약간 짬바로 또 잘 던질 것 같긴 해. 그죠? 아직 나이도 96년생이면은 그렇게 많지 않고, 딱 체형을 보면 옛날에 이제 바톨로 콜론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리고 구형 투수도 아니기 때문에, 입점실 같은 거 하면 계속 잘 던질 것 같긴 한데. 손주영은 올해 뭐 작년에 워낙 많이 1군에서 이닝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좀 부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는데 부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근데 뭐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.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다. 제가 좀 기록들을 조금 뜯어봤을 때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 구속은 작년보다 잘 나와요. 네, 작년보다 지금 구속이 한 2kg 정도, 2kg 정도 좀 늘어 있단 말이야. 요거는 일단 포인트로 좀 찝어볼 만하고. 근데 작년 대비 좀 기록들을 찾아보면 맞아나가는 타구질이 라인 드라이브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피홈런이 좀 많이 늘었단 말이야. 구속이 늘었는데도.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좀 잡아볼 만한 건 슬라이더 스플리터가 좀 많이 맞고 있다. 그러니까 딱 이렇다 저렇다 좀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좀 잘 막혔던 슬라이더 스플리터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맥히고 있다. 그러다가 좀 정면 승부를 많이 하고 라인 드라이브 타고 피홈런 허용이 좀 많다.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.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샘플이 좀 더 쌓일 때까지. 확실히 올해 손주영은 작년 기아는 우치 확정이 났군요.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. 확실히 작년보다는 기대치가 굉장히 좀 떨어진다 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선수가 삼성전 성적이 조금 좀 좋지 않은 편이고 삼성 원정에서 작년 시즌 2경기 해가지고 전부 패전이었고 피홈런 하나씩 맞았습니다. 올해도 좀 피홈런이 좀 늘었거든 작년 대비. 이게 좀 거슬려. 그지? 그리고 손주영은 그러니까 삼성이요 형들
아까 하던 스플릿 얘기랑 비슷한 건데 삼성이 자완 공을 잘 치거든요. 예. 이게 LG하고 좀 맥락이 비슷해. 자완 상대 성적이 OPS 1등인가 2등일 거야 올해 삼성이. 근데 삼성은 좌타자가 많아가지고 좌타자의 강점이 있는 자원들한테는 좀 약하거든요. 애매한 자원들을 잘 터는 거지. 근데 손주영은 좌타자의 아주 강한 타입이 아니에요. 좌우 밸런스가 있는 타입이지.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쓰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공을 조금 뒤에서 놓고 공이 이제 조금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이런 공들이 많잖아. 상성이 뭐 엄청 좋은 상성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함. 삼성 승의 10.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올해 피업런이 조금 늘었다. 삼성전이 좋지 않았다. 삼성이 좌타자에게 극강인 투수들에게는 조금 약점을 보이나 그런 타입은 아니다. 예,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. 예. 다음은 KT 대 롯데. KT는 진짜 똥배를 찍으면 안 되는 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사고를 치고 있다. 빠따가 너무 그러니까 안타는 좀 치는데 연결이 너무 안 돼. 그지? 예, 백호의 부진도 좀 너무 심하고 솔직하게. 근데 백호는 뭐 한 시즌 지금 뭐 한 달도 안 되긴 했는데 백호가 올해도 반등을 못 보여주면 진짜 좀 그렇습니다. 그죠? 예. 제가 뭐 백호랑 아는 사이고 하긴 한데 뭐 실드를 칠 수는 없어요. 그죠? 예, 프로 선수가 실력으로 보여주질 못하면 올해는 출발이 좀 좋지가 않네요. 백호가. 아무튼 빠따는 좀 나가긴 나가는데 연결이 너무 안 됩니다. 지금. 롯데는 최근에 뭐 타격감이 조금 좀 죽는 감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SSG 잘 발라 먹으면서 그래도 보약을 흡입을 했다. 예, 근데 뭐 백호가 타격감이 계속 안 좋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한 달 보고 평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. 근데 솔직하게 최근 몇 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기대치가 낮은 건 사실이고. 그리고 KT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 좀 너무 심하다.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. 근데 그런 반응들이 뭐 납득은 된다. 근데 뭐 올라올 거라고는 보는데요. 예. 자, 오늘 선발은 고용표입니다. 예, 고용표가 뭐 직전 경기에서 6이닝 5실점 3자책 피안타를 무려 16방이나 맞았습니다. 제가 고용표가 작년에 부진했던 이유, 올 시즌에 잘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죠, 여러분? 체인지업. 체인지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작년에 부진할 때 체인지업이 너무 안 좋다. 내가 알던 고용표의 체인지업이 아니다. 올해는 조금 돌아왔다. 이랬는데 저 터진 경기에서 체인지업을 얼마나 두드려 맞았을까 딱 봤더니 역시 기가 막히게 털렸습니다. 체인지업이. 체인지업이 안 먹히면 고용표는 직구가 많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16피안타는 좀 너무 심하긴 했다. 16피안타는 실책들도 좀 껴있었는데 그래도 6이닝 3자책으로 천둥 친다. 6이닝 3자책으로 그래도 최소한의 방어는 해줬다. 아무튼 잘 던지고 있다가 갑자기 또 체인지업이 안 좋은 경기가 하나가 퍽 튀어나오니까 좀 거슬려요.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교체가 되면서 갖다 맞히고 빠르고 이런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. 원래 고용표가 아시겠지만 롯데전에 극강인 선수지만 작년에는 롯데전에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단 말입니다. 그래서 직전 경기 체인지업이 안 좋아서 피안타를 16방이나 맞은 고용표는 1.49 개똥배당. 근데 이런 생각을 전 세계의 토토인들이 할 거란 말이야. 이럴 때 속았지롱 오늘은 KT 1마인이지롱 이거 할 수도 있습니다. 믿을 수가 없는 팀이니까 그렇다. 나균아는 올해는 확실히 뭐 기대가 좀 되죠, 그죠? 근데 확실히 아쉬웠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. 이닝 히팅이 조금 좀 아쉽다. 그리고 꽉 피칭이 안 된다.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 NC전에 6.1이닝 무실점 3피안타로 꽉 피칭을 한번 보여줬어요. 그래서 나균환도 한번 좀 좋은 타이밍 한번 잡아봐도 되나 이런 생각은 살짝 듭니다. 그죠? 일단 올해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. 나쁘진 않은데 약간 아쉬운 건 이닝 히팅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꽉 막아주는 게 없고 힘이 조금 빨리 빠지고 이런 거였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회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 정도 하고 있고 작년에 좀 부진했잖아요. 사랑 이슈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작년에 좀 부진했는데 신출발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가지고 작년에 KT전에 잘 던졌다. 2승을 찍었습니다. 지난해.
KT전 3경기 등판에서 2승. 예, 뭐 도깨비 팀들 맞대결이긴 한데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배당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예, 고용표가 피안타를 많이 맞을 수 있는 선수인 거는 알겠는데 16방 맞은 거면은 이건 체인지업이 많이 말을 안 들었다는 뜻이거든. 근데 이러면은 롯데 빠따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조금 역시나 오늘도 피안타를 좀 많이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, 근데 관건은 고용표가 나올 때 그냥 관건은 항상 병살료도거든. 그래서 이제 요주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? 전준우, 유광남 씨, 정훈 이런 양반들, 이런 양반들이 병사를 치냐 안 치냐 싸움일 것 같아, 그지? 딱 이제 병사라면 떠오르는 친구들이 몇 명 있잖아, 그지? 그런 친구들. 근데 솔직하게 KT를 1.49로 찍는 건 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찍는 롯데역을 찍겠습니다, 이 경기는. 예, 롯데역의 9.5는 오바 보겠습니다. 이게 9.5는 언더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명표가 직전 경기 피안타가 너무 많았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, 예. KT가 또 이럴 때 역기 짓을 한 번씩 또 한단 말입니다, 그죠? 예. 갑자기 또 빠따 미친 듯이 치고 크보에서 몰리는 언어버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. 자,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추천질차 따봉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죠. 한화는 최근 10경기 9승 1패. 너무 좋습니다. 예, 근데 그냥 제가 이 장줄에서의 리스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. 9승 1패. 다 좋아. 다 좋은데 경기당 득점이 3.7점밖에 안 된다. 이 부분은 계속 불펜의 데미지가 누적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, 예,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관건이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것 같고요. 어쨌든 연승 장줄인 팀은 항상 우리가 우려의 시선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다. 키움, 직전 경기 홈에서 한번 좀 시원하게 이겼죠, 그죠? 저도 뭐 키움을 봤던 경기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, 그죠? 로젠버그가 선발에서 털렸으면 지는 게 맞는데 빠따를 후드럽해서 한번 이겼다. 이런 부분들은 좀 팀적인 분위기, 이게 젊은 팀이잖아, 그지? 키움 같이 젊은 팀들은 저런 경기 한번 하면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 계속 지금 빠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빠따가 한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나 모멘텀도 된단 말이야, 저런 경기가. 일단은 야시엘 프리그도 최근에 경기를 나오고 있고, 이주영도 복귀를 한다고 하고, 직전 경기 그런 역전승 이런 분위기는 무시를 할 수가 없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참 나는 오늘 이 경기가 단콘이 되면 형들, 오늘 주간 경기들이 많이 없으면 단콘이 돼서 그 경기가 이제 반대가 뜨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 경기가 반대가 뜨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해요. 지금 시즌은 지금 1위 팀인 한화, 그죠? 그리고 압도적인 꼴찌의 팀인 키움이잖아요. 그래서 이 두 팀이 만났을 때. 근데 사실 시나리오가 안 그려지는 것도 아니야, 그지? 키움 같은 경우에는 키움 승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? 솔직하게?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. 하영민하고 로젠버그 나올 때, 이럴 때 선발이 이닝 많이 먹어서 이기거나, 빠따를 개그치 쳐서 이기거나, 상대한테 승리를 당하거나, 이 세 가지가 키움이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, 일단 오늘 뭐 하영민이 나오고요. 직전 경기 빠따도 한번 쳤고, 승리를 당하는 건 잘 모르겠다.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, 하나가 요즘 뭐 단단하니까 경기가. 그래서 이 경기를 저는 역시나 뭐 한화 계속 장줄은 저는 좀 거슬려요. 저는 한화는 질 때까지 탈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부터는. 너무 긴 연승을 달리고 있고 야구라는 스포츠가 연승이 길어지면 끊어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끊어질 만한 배경도 있단 말이야. 불펜에서의 데미지가 누적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키움 역을 보겠습니다. 이 경기는. 키움 역풀 언어바 8.5 언어바가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요. 오바를 보겠습니다. 오늘 모두 주간 경기들 건승하시길 바라겠고요.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